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한상상 연구소 시간인데요. 오늘 이곳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석탄에 대한 편견을 뒤집는다고나 할까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청정석탄연구소입니다. 지질시대에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퇴적된 후 지각의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탄화된 가연성 암석. 석탄은 산업혁명부터 근대 공업시대의 핵심 에너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가스와 석유의 보급으로 석탄은 주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잃어가는 듯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 석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석탄의 재발견, 청정석탄 연구 현장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곳에 청정석탄 연구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석탄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연구란 무엇일지 궁금증과 기대를 한껏 안고 연구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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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소란스러운 기기들과 수북히 쌓여있는 석탄을 예상했지만 여느 사무실 풍경과 다름없는 모습.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사무실 안쪽에 놓여있는 석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짙고 검은 빛을 띠는 이것. 만지면 손에 새까만 얼룩이 묻을 것만 같은 이 물질은 분명 석탄이 맞는데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로만 들었던 청정석탄 연구.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연구원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곳이 일반 석탄이 아닌 청정석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연구 내용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청정연료연구실은요, 석탄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저는 청정석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기존의 석탄과 청정석탄은 아예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석탄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제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정석탄이 만들어지는 곳, 석탄 연구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석탄의 변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연구동 내부로 들어가니 상상했던 대로 커다란 기기들이 즐비했는데요. 눈길 돌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보이는 석탄 꾸러미들. 이 석탄은 연구기술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일반 석탄인데요. 일반 석탄과 청정석탄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석탄의 등급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석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석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 석탄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거는 저등급 석탄에 속하는 석탄입니다. 그 석탄이라는 게 그 탄화 정도에 따라서 고등급하고 저등급으로 나뉘는데 탄화가 오래될수록 고등급 석탄에 속하고 탄화가 이제 탄화 기간이 짧을수록 저등급 석탄에 속합니다. 연구원님의 설명대로 석탄은 탄화 정도에 따라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급의 차이는 곧 수분도와 발열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등급 석탄의 경우 수분 함량이 높고 회분이 많이 발생해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 단위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국내 화력 발전용으로는 대부분 고등급 석탄을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유가 상승과 발전 수요의 증가로 고등급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급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등급 석탄. 가격이 저렴하고 가채량이 풍부한 저등급 석탄을 고등급 석탄으로 변신시킬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석탄 옆에 이렇게 잘게 부서진 석탄이 함께 있는데 어떤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가 이 저등급 석탄을 고등급화해서 아주 활용도 높은 석탄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촬영팀을 위해 연구원님이 청정석탄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저등급 석탄을 잘게 갈아 놓습니다. 이 연한 노란빛의 덩어리는 팜나무 열매 기름인 팜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잔여 기름으로 팜잔사유라고 하는데요. 팜잔사유를 석탄가루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예, 이제 요거를 건조기에 넣겠습니다. 아, 네. 방금 그 파뮤를 섞어서 이 기계에 지금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이 네.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열을 가해서 그 석탄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리고 팜잔사유를 녹여서 그 수분이 증발된 자리에 그 팜잔사유가 코팅이 되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저등급 석탄을 고등급 석탄으로 만드는 핵심 단계, 바로 석탄의 수분 제거와 코팅인데요. 분쇄된 석탄과 팜잔사유 혼합물을 이 원통형 건조기에 넣으면 열로 인해 저등급 석탄이 지닌 수분이 제거되고 동시에 기름 코팅이 이루어집니다. 수분 제거가 중요한 이유는 발열량 때문인데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저등급 석탄을 그냥 사용한다면 석탄의 열이 자체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하네요. 수분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발열량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팜잔사유를 이용해 석탄가루를 코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석탄에 수분을 증발시키게 되면은 그 수분이 증발된 자리에 기공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기공 속에는 그 물이나 산소랑 반응을 쉽게 하는 그런 많은 작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용기들을 코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코팅을 해주게 되면 수분 재흡착을 막을 수 있고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시켜서 그 자연 발화의 위험도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통형 건조기에서 나온 석탄가루는 이미 이전의 석탄이 아닙니다. 수분이 제거되고 기름 코팅으로 안정화된 상태인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성형 단계, 가루 형태의 석탄을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몰드에 석탄가루를 넣고 압력을 가해 성형탄을 만듭니다. 성형탄으로 만드는 것이 분쇄 상태보다 비표 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송과 보관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등급 석탄이 고등급 석탄으로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탄의 변신, 청정석탄입니다. 저등급 석탄과 고등급 청정석탄,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데요. 청정석탄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퐁당 빠뜨려 보면 되는데요. 물속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청정석탄. 바짝 수분을 제거한 상태로 기름 코팅이 됐기 때문에 수분이 완전 차단됩니다. 수분의 재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등급 석탄을 물에 넣어볼까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조금씩 일어나는 표면. 시간이 지나자 석탄은 수분을 완전히 흡수하며 가루 형태로 부서져 버립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나요? 청정석탄의 활용 가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정석탄 연구동 맨 위층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에 올라와야
기기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의 높이는 4.5m. 이리저리 살펴봐도 이 장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이고 또 청정석탄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아, 지금 3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장비 앞에 와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기인가요? 지금 보시는 장비는 분류층 가스화기로서 그 청정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가스는 천연가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이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합성가스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와 수소는 화학 공정의 기초 원료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정석탄으로 합성가스를 만드는 장치. 저등급 석탄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석탄의 새로운 도약은 이 기술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석탄 가스화 기술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석탄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술이라면 가스와 석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청정석탄의 가스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석탄 저장고에 들어온 청정석탄은 밀폐형 습식 분쇄 장치에서 석탄 슬러리로 만들어집니다. 가스화기로 주입된 석탄 슬러리는 1400도씨의 고온에서 물과 산소로 인해 가스화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합성가스가 생성됩니다. 합성가스 제조 과정은 석탄 액화 공정, 즉 석탄으로 합성석유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된다고 하네요. 청정석탄의 가스화 기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지 궁금하던 차에 연구실 한쪽에서 분류층 가스화기의 미니어처 발견. 가만히 살펴보니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3층 높이의 장치를 약 1만 분의 1로 축소한 것인데요. 실제 장비에선 보이지 않는 반응 현황과 반응물이 어떤 형태로 생성되는지 내부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기기라고 하네요. 고체 연료인 석탄을 가스화 공정을 통해서 합성가스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합성가스를 이용해서 석유 생산, 그리고 합성 연료 생산, 그리고 전기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석탄의 제조부터 활용까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저등급의 석탄이 수분 제거와 코팅 과정을 거치면 고등급의 청정석탄으로 만들어집니다. 청정석탄으로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구성된 합성가스를 제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합성가스가 지금 보시는 정밀 장치를 거치면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이 기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인가요? 고체 연료인 석탄을 사용하기 쉬운 기름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전문 용어로 석탄 액화 장치라고 합니다. 청정석탄으로 생산하는 합성석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청정석탄과 석탄 액화 기술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원유 매장량을 40년치라고 본다면 석탄 매장량은 그의 5배. 이젠 석탄을 이용한 합성석유 생산에 첨단 기술력이 힘을 실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합성석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석탄 가스화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철청매가 들어있는 반응기로 보내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반응돼서 탄소와 수소가 연결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촉매 위에서 서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8개 정도 되면 휘발유가 되고 16개 정도가 되면 디젤이 만들어집니다. 석탄 액화 장치를 거쳐 나온 물질은 증류 과정에 따라 휘발유, 납사, 경유, 그리고 등유로 구분돼 만들어집니다. 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석탄연구실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석탄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석탄이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또 다른 시선으로 길고 긴 연구에 꾸준히 매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석탄 연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왜 하필이면 힘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남들은 기피하는 일을 하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 청정 석탄을 이용해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이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전환 기술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입증해야지 실제 공장을 짓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이 장치에 500배 정도 큰 장치를 지어서 성능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실증 장치를 하는데 수천억 원 정도가 사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에너지 기업에서 석탄 전환 기술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고, 정부도 전향적인 분위기여서 실증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에너지의 근원.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첨단의 기술.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조화를 이룬다면 미래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환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에 과학기술을 더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이 이제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정석탄 기술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한상상연구소, 저는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연구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